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수요일날 성건날이죠. 그래서 성건날도 마찬가지로 정상 수업은 진행이 되는데 조금 당겨서 수업을 하겠습니다. 이유는 셔틀을 타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셔틀 타시는 분들에 대해서 그 밤에 초등반이시기 때문에 저희가 셔틀버스가 운행을 안 해요. 그래서 한 4시간씩 땡겨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부 수업이 여러분들 1부죠. 수요일날 5시 30분 수업이지 4시간 당겨서 수업하면 1시 반에 수업 스타트입니다. 그래서 꼭 인지를 하시고 자 맞춰서 들어오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수요일날 선거날이기 때문에 좀 일찍 수업을 하면은 한 수업을 풀로 다 듣고 가도 6시 전에 퇴근이 가능하니까 저녁이 있는 삶 가능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나 선거날에는 그렇게 진행이 된다라는 점을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자, 보다 자세한 공지사항은 제가 톡방에 공지를 할 예정이니까 그거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수학상도 거의 다 마무리가 되어 갑니다. 자, 그래서 원의 방정식 오늘 끝낼 수 있으면 끝내고 싶은데 일단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같이 다뤄봤었던 내용은 어떤 거였습니까? 원과 직선 사이의 위치관계. 그치? 그런 원과 직선 사이의 위치관계는 모든 것이 어떤 것으로 인해서 결정이 되는 거야. 원의 중심부터 직선까지의 거리와 반지름의 비교를 통해서 이루어졌었다 라는 이야기를 충분히 들었었던 것 같고, 접선의 방정식도 구해봤으며 그에 관련된 예제가 아직 마무리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시간 원과 직선 사이의 위치관계의 프린트 맨 뒷장에서 한 페이지 앞에입니다. 그래서 그 예제 같이 사박사박 풀어보시면서 진행을 해 볼 텐데, 일단은 페이지로는 여기에 들어오시면 될 것 같아요. 넘기다 보면 접선과 할선이라고 되어 있는 그 페이지가 있거든요. 그 접선과 할선이라고 제가 이름 붙여놓은 것은 제가 붙인 것은 아니고, 얘는 기억력이 조금 좋으신 분들에 한해서는 기억이 좀 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 내신 봤을 거 아니야? 중학교 때 원의 접선과 할선에 대한 성질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어떤 성질이 있었습니까? 자, 이거 보도록 하죠. 자, 보시면 요렇게 생겨먹은 원이 하나 있다라고 봅시다. 자, 이랬을 때 내가 이 원의 원밖에 한 점에서 물론 접선을 때릴 수도 있겠지만 그 접선이 아닌 두 점에서 만나는 직선을 그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오케이? 그러면 어떤 원밖에 한 점에서 원에다가 두 점에서 만나는 그 선분을 싹 그었을 때 이 직선의 이름을 우리가 중딩 때 뭐라고 불렀습니까? 할선이라고 불렀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요 새끼가 할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현재 할선 넘버 1이 그림으로 그려져 있는 것이고, 하나쯤 더 그린다라고 했을 때 요놈도 역시 뭐가 되는 거예요? 할선이 되는 겁니다. 맞니? 그래서 이 원밖에 한 점에서 원에다가 할선을 두 개 딱 그었을 때 성립하는 성질이 존재했습니다. 물론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기 위해서 필기노트용으로는 거기에다가 A, B, C, D라고 적어놓기는 했으나 항상 도형의 방정식의 문제는 그림에서 시작해서 그림에서 끝나는 겁니다. 그런 거로 그림에서 그냥 외워버리도록 하죠. A, B, C, D 따위는 도입하지 않겠습니다. 이러한 할선, 길이 기준으로 요놈 길이 곱하기 요놈 길이는 요놈 길이 곱하기 요놈 길이랑 항상 어떻게 된다? 같게 된다. One more time. 자, 할선에 대해서는 요 길이 곱하기 요 길이와 요 길이 곱하기 요 길이가 항상 어떤 성질이 성립한다? 같은 성질이 성립한다. 오케이? 그래서 선생님 할선의 성질은 이러한데 접선은 뭔가요? 요런 놈도 있었습니다. 주로 출제 포인트는 여기에서 나왔었죠. 어떤 원이 이렇게 존재했을 때 원밖에 한 점이 뾰로롱 이렇게 있다라고 봅시다. 오케이? 이번에는 어떻게 그을 거냐면 요 원밖에 한 점에서 할선 하나랑 접선 하나를 그어 보려고. 그러면 이 할선은 원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거니까 요 점과 요 점이 교점이 될 것이며, 요 아래쪽에 있는 놈은 만나기는 하되 아다리가 딱 맞아떨어지면서 원과 직선이 몇 개의 점에서 만나는 거예요? 한 개의 점에서 만나는 거죠. 그렇죠? 이런 상태의 직선을 우리가 뭐라고 불렀습니까? 접선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그럼 위쪽에 있는 놈은 할선인데 현재 거 그 칠판의 그림 안에는 할선과 접선이 동시에 존재하는 형태가 보입니다. 맞니? 그러면 이 상태에서 성립하는 성질은 어떤 게 되겠어요? 이런 놈입니다. 뭐시켜 있냐면 요 길이 곱하기 요 길이는 이번에는 교점 하나인 접선 쪽으로 가서 요 길이의 뭐와 똑같다는 사실, 제곱과 똑같다는 사실.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른 그 그래픽으로 눈으로 확 잡아내기 위해서는 내가 이 원밖에 한 점부터 접점까지의 거리를 별표라고 둘게요. 그리고 요거는 네모, 요거는 하트라고 두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 상태에서 성립하는 성질은 뭐가 되시겠다? 별표 곱하기 별표란다. 네모 곱하기 하트의 곱은 누구와 동일하다? 별표의 제곱과 동일하다 라는 것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게 중학교 때, 중상과정이잖아? 중학교 3학년 때 배웠었던 내신 다 봤으니까 기억하고 있는 접선과 할선의 성질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이 성질들이 고등학교에 올라와서 내신 문제에서는 어떠한 패턴으로 출현하냐면 요 성질, 지금 혹시라도 까먹거나 모르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지금 그림으로 외우십시오. 이 할선의 성질은 요 곱하기 요거, 원밖에 한 점부터 교점까지의 거리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너 곱하기 너는 너 곱하기 너랑 같다. 얘도 마찬가지로 너 곱하기 너는 요 접점까지의 거리에 뭐와 같다? 제곱과 같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의 내신 문제에서의 이 성질을 활용하는 방식을 좀 보자면 이런 느낌이야. 여러분들이 문제에서 만나게 되는 그림은 요놈 하나거든요. 어떤 원이 턱 있어. 그리고 원밖에 한 점도 이렇게 턱 있다고. 근데 이 상태에서 원밖에 한 점에서 이렇게 그은 누구뿐이 없는 거냐면 할선뿐이 없거든요.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원밖에 그은 직선이 원과 서로 다른 두 점 A, B에서 만난다. 이러한 패턴으로 잡혀 있는 거라고. 오케이? 그래서 뭐 대부분이 물어보는 형태가 뭐냐면 요 PA 곱하기 PB의 무슨 값을 자주 물어보냐면 최대값 또는 최소값 이런 것들을 자주 물어본단 말이야. 오케이? 그래서 야 PA 곱하기 PB의 최소값을 어디에서 생각해야 될 것인가 라는 요 아이디어인 거죠. 야 얘는 분명히 방금 전에 내가 설명한 성질에 의하면 이 파란색 직선 이름이 누구예요? 제목이 누구예요? 할선입니다. 뭔 말인지 인정? 오케이? 그러면 이 할선의 성질 중 PA 곱하기 PB라는 놈은 반드시 어디에서 생각하도록 짜여져 있냐면 요 접선이죠. 이렇게 생겨먹은 빨간색 접선의 접점을 T라고 했을 때 결국엔 이 PA 곱하기 PB의 값은 누구랑 동일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PT의 제곱과 동일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PA 곱하기 PB의 최소값 따위는 구하지 않습니다. 왜? 곱비리 수학에서는 믿음이 있어야 돼. 신뢰가 있어야 돼. 두 개가 동시에 변하는 상태에서의 최대 최소값 안 물어봅니다. 오케이? 두 개가 얘도 변하고 얘도 변하는데 두 개의 합이나 두 개의 곱의 최대 최소값 절대 안 물어본다고. 오케이? 그래서 결국에는 변하는 것을 딱 몇 개로 고정시켜 놓고 한 개로 고정시켜 놓고 요 놈의 최대 최소값 대화하는 문제가 되실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러한 성질 모르면 문제 건들 수도 없으니까 간단하게 소개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저 빨간색 접선을 뭐 하는 겁니까? 강제하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저 파란색 선분만 그림으로 튀어나와 있을 거라고. 오케이? 빨간색 접선은 문제에는 나와 있지 않으나 나의 아이디어에 의해서 이 빨간색 선분을 보조선으로 그려주셔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아시겠어요? 오케이? 이 빨간색 선은 이러한 파란색 활선이 나와 있을 때는 반드시 강제됩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뒷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죠. 자, 뒷페이지로 넘어가서 자 정석에 있는 예제 한 2개 정도만 풀어보고 원과 원의 관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예제 그냥 제가 풀겠습니다. 첫 번째 예제 보시면 점 P 4,4래요. 자, 이렇게 생겨먹은 점을 지나는 직선, 얘를 지나는 직선이 있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직선을 탁 만났을 때 아이디어 상으로는 이렇게 기억하는 게 맞잖아. 야, 직선에서는 우리가 반드시 두 가지 포인트를 추적하는 겁니다. 누구랑 누구? 지나는 한 점과 누구? 기울기. 아, 나는 이 직선에 지나는 한 점 정도는 대놓고 받았지만 누구는 아직 모르는 상태인 거야? 기울기는 모르는 상태인 거야. 그러면 수학하는 사람들의 아주 기본적인 마인드, 기울기를 몰라?
기울기를 변수로 인식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일단 4,4를 지났는데 기울기가 변하는 직선이 있어요. 근데 이 상태에서 x-1의 전체 제곱 그리고 y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은 4라는 도형의 방정식이 있습니다. 그러면 얘가 우리가 하고 있는 단원의 주인공인데 이 새끼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 그치? 얘는 누구고? 원이고 원이면 반드시 누구랑 누구 정도는 추적해 주신다. 중심과 반지름 정도는 추적해 주신다.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생겨먹은 원의 중심의 좌표는 몇 콤마면 1, 마이너스 1. 그리고 반지름을 4라고 하면 사이코패스입니다. 그쵸? 반지름은 우변에 잡혀있는 상수가 반지름의 제곱을 의미하기에 반지름은 2라고 잡아주면 충분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어찌됐건 간에 뭐 그림에서 시작해서 그림에서 끝나는 것이 도형의 방정식이니까 거기에 그림 안 나와 있잖아. 그치? 문제의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그려주도록 해요. 어떻게? 대충 갈게요. 샤랄랄랄라 원 요렇게 있다라고 치고 요 원의 중심은 현재 1, 마이너스 1임이 자명하고 반지름은 2인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내가 여기에다가 뭔가를 그릴 거야. 뭐를 그릴 거냐면 4,4를 지나면서 기울기가 변하는 직선. 오케이? 그래서 4,4 대충 찍어주자. 우리의 점피가 4,4인데 여쯤 있다라고 얘기했을 때 자, 저 4,4를 지나는 직선이 원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대요. 아, 그러면 점피를 지나는 직선을 그릴 건데 그 직선은 원과 두 점에서 만납니다. 무슨 선이 분명합니까? 할선이 분명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요렇게 할선을 내가 그려줬다 이겁니다. 됐나요? 그런데 이 상태에서 그 직선이 원과 만나는 교점을 각각 A, B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쵸? 선생님 누가 A고 누가 B인가요? 문제에는 항상 힌트를 줄 겁니다. 어떤 힌트가 나와 있나요? PA의 길이와 PB의 길이는 똑같고 PB가 아니죠. AB죠. AB의 길이는 똑같고 그 똑같은 길이를 문제에서 A라고 잡아놨네요. 오케이? 그러면 얘들아 상식적으로 얘가 A고 얘가 B면 PA의 길이와 PB의 길이가 AB의 길이가 같을 수는 있겠지. 그치? 근데 얘가 만약에 그 거리 관계가 뒤바뀌어서 여기가 B고 여기가 A라면 PA의 길이와 AB의 길이가 뭐 당연히 같을 수는 없을 거 아니야. 그치? PA는 요만큼이고 AB는 요만큼이니까. 맞니? 그래서 우리의 A가 P에 더 가깝게 잡혀 있어야 되겠다라는 이러한 정보도 추가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죠. 오케이? 자, 그래서 내가 현재 스코어 구하는 것은 어떤 놈이냐고요? 저 새끼에 대해서 A의 값을 지금 구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쵸? 그럼 길이를 어떻게 구할 것인가? 야,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래? 내가 만약에 A라는 점과 B라는 점의 좌표를 알 수 있다면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 쓰면 정답을 구할 수는 있을 겁니다. 오케이? 근데 이 A라는 점과 B라는 점의 좌표를 구하기 위해서는 직선도 필요하고 직선 알아봐야 원과 연립해야 되니까 상당히 여간 까다로운 것이 아닙니다. 오케이? 그래서 얘가 뭐라는 거에 우리 집중 포커스를 하는 거야. 얘가 할선이라는 사실에 집중 포커싱을 하는 겁니다. 오케이? 얘가 할선이라면 강제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할선의 성질 뭡니까? 너 곱하기 너가 뭐랑 똑같다? 접선의 접점까지의 거리에 제곱과 같다. 그럼 강제되는 거네요. 어떤 놈이 점피에서 날아간 누구? 접선. 오케이? 그래서 이 접선의 접점을 제가 T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야, 이런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 얘가 현재 스코어 접선이라며. 그림에서 시작해서 그림에서 끝나는 이 도형의 방정식상 야, 원과 빨간색 접선이 있습니다. 무조건 그려야 하는 보조선 있죠. 그쵸? 원에서 그려야 하는 보조선 많지 않습니다. 무슨 선? 반지름선. 오케이? 그래서 원의 중심에서 접선에다가 이렇게 수선의 발 때리면 접점에 내려갈 거 아니야. 맞니? 그러고 요 노란색 선분의 길이는 반지름이니까 길이가 2일 겁니다. 됐나요? 그리고 요 점피와 중심을 이렇게 연결했을 때 위풍당당하게 누가 등장해 버렸어요? 피타고라스, 즉 직각삼각형 등장해 버렸습니다. 그렇죠? 그럼 내가 구할 수 있냐고? 당연히 구할 수 있지. 요 점의 좌표 4,4,
요점의 좌표 1,-1이 아닙니까? 그쵸? 노란색 선분의 길이를 구하는 아이디어. 뭡니까?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그치? 바로 구하겠습니다. x좌표의 차이 얼마입니까? 3이고 제곱하면 9예요. 그리고 y좌표의 차이 얼마입니까? 5고 제곱하면 얼마입니까? 25가 되네요. 오케이. 그래서 9 더하기 25에다가 루트만 씌워주신다면 내가 지금 관찰하고 있는 저 직각삼각형에서의 빗변은 루트 34 되시겠어요. 오케이. 그러면 주웠다. 주서와 뭐 피타고라스에서 빗변과 높이 알고 있으니까 밑변은 그냥 주는 거 아닙니까? 오케이. 그래서 제곱해서 빼도록 하죠. 30이니까 루트 30이라고 써주시면 되겠네요. 뭔 말인지 인정? 그렇다면 내가 알고 있는 건 이 루트 30의 제곱과 누구 곱하기 누가 똑같다는 사실이에요. PA 곱하기 PB가 똑같다는 사실이죠. 오케이. 그러면 뭐 바보는 아니잖아. PA의 길이를 문제에서 A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요거 디테일 좀 살려가야 되는 거야. 이 길이랑 이 길이가 똑같으니까 요만큼도 얼마가 되는 거야? A가 되는 거지. 그치? 근데 내가 알고 있는 성질상 너 곱하기 너잖아. 됐어? 그러면 A 곱하기 얼마가 되는 거예요? 2A가 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PA 곱하기 PB라는 놈은 2A 제곱이 되시겠고, 오케이? 실제적으로 생략한 거야. 누구 곱하기 누구야? A 곱하기 2A. 오케이? 요 놈은 누구의 제곱과 똑같을 수밖에 없다. PT의 제곱. 즉 너를 제곱한 30과 같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됐나요? 그래서 우리의 A제곱은 15이고 A 값은 음수는 아닐 테니까 루트 15가 되시겠네요. 오케이? 그래서 얘를 푸는 방식을 잘 메모해 두시고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는 항상 이러한 패턴으로 들어가니까 꼭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림 그리는 연습 많이 하셔야 될 거예요. 뒷페이지로 넘어가자. 자, 뒷페이지로 넘어가서요. 뒷페이지로 넘어가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할선과 접선의 성질은 아니라 아주 자주 나오는 패턴이고 제대로 공부를 하신 분들한테는 그냥 풀리는 문제겠지만 자, 잘 안 풀리는 문제예요. 일반적으로 한번 풀어볼래요? 한 가지 이제 주의사항을 말씀드리자면 해야 될 일을 안 하면 이 문제는 시작조차 못할 겁니다. 그림 그리라는 얘기예요. 자,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자, 다 구했습니까? 진호 다 구했어? 못 구했어? 그럴 리가 없지. 자, 가봅니다. 자, 보시면 자, 일단은 어떤 한 직선과 한 원의 방정식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자, 이 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가 있대요. 그쵸? 직선 위를 쭉 따라서 움직이는 점 P가 있는 거고 어떤 고정되어 있는 원이 존재한대요. 그림 그릴게요. 자, 요렇게 y는 x 플러스 4라는 직선 그어주시고 뭐 대충 한 이쯤에 원의 방정식이 요렇게럼 있다라고 칩시다. 오케이? 항상 그림을 그렸을 때는
문제에서 준 포인트를 그림에다가 표시하는 걸 기본으로 할게요. 자, 보시면 원의 방정식의 중심은 4,2 되시는 거고 우리의 반지름은 2겠죠. 자, 그리고 우리의 어떤 점 P가 원 위를 따라서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치? 근데 이 점 P에서 원에다가 그은 접선의 접점을 T라고 하는 거니까 일단 움직이긴 하지만 뭔가의 규칙성을 발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접선 그어볼게요. 오케이? 그러면 이 상태에서의 접점 T가 여기로 잡히는 거죠. 오케이? 그랬을 때 얘들아 저 PT 눈에 보여요? 요 점 P부터 T까지의 거리에 무슨 값 구해야 돼요? 최소값. 즉, 요 거리가 가장 어떻게 되는 순간을 찾는 거라고. 짧은 순간을 찾는 거라고. 오케이? 근데 문제가 점 P가 움직이는 점이라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점 P가 직선 위를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잖아. 그러면 점 P가 여기로만 가도 접선은 이렇게 될 것이고 T가 또 여기로 움직이는 거잖아. 그치? 내가 항상 드리는 말씀인데 믿음이 있어야 돼. 신뢰가 있어야 돼. 곱비리 수학에서의 최대 최소값은 야, 점 P가 움직이면 T도 따라서 움직여. 내가 구하는 것은 PT의 길이인데 P도 움직이는데 T도 움직인단 말이야. 오케이? 두 개가 동시에 변하는 상태에서의 최대 최소값. 절대로 안 물어본다고. 오케이? 변하는 놈을 딱 하나로 고정시킨 상태에서 구해야 합니다. 변하는 놈을 지금 두 개에서 한 개로 줄이는 방법. 선생님 그게 뭔데요? 해야 될 일을 하다 보면 변하는 놈이 두 개에서 하나로 줄어든다니까? 내가 안 가르친 거 있나 한번 보세요. 자, 그러면 일단 노란색 접선 요 놈만 있다라고 좀 쳐볼게요. 그림 좀 더러워지니까. 자, 그럼 이 상태에서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여러분들 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원하고 접선이 있어. 뭐 할 거야? 이렇게 수선해발 내릴 거야. 맞니? 그런데 뭔가 좀 부족함이 느껴지지 않아요? 나만 부족함이 느껴지니? 요렇게 내린 다음에 원밖에 한 점 탁 있는 거니까 뭐 해보는 거야? 점하고 점이 있으니까 뭐 해보는 거야? 이어보는 거지. 그지? 그럼 뭔가 완성된 느낌이 들어요. 왜? 저 원의 방정식 문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누구 튀어나왔으니까? 직각삼각형 튀어나왔으니까. 맞니? 그러면 나는 지금 어떤 길이에 대해서 대화를 하고 있냐고 요 길이에 대해서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야. 맞니? 그럼 저 길이는 바꿀 수 있지 않아요? 바꿀 수 있잖아. 그치? 어떻게? 요 길이에서 요 길이를 뭐 해서? 뺀 다음에 대화할 수 있는 거잖아. 맞지? 그래서 내가 요 원의 중심의 좌표를 C라고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C라고 한번 더 본다면 굳이 P랑 T라는 저 점들은 움직이는 점이라서 P도 변하고 T도 변하기 때문에 대화하기가 조금 까다롭죠. 그렇죠? 그래서 나는 PT 대신에 요 놈을 사용할 거야. 어떻게? 요 새끼의 제곱과 요 새끼의 제곱을 뭐 해주시면? 빼주시면 되는 거잖아. PC의 제곱에서 자, 요 놈의 제곱을 못 구하면 그것도 좀 문제 있는 사람입니다. 얘는 원의 무슨 지름이에요? 반지름이잖아. 그치? 너의 제곱 얼마입니까? 4입니다. 됐니? 근데 여기에 제곱 안 들어가 있으니까 루트까지 붙여주시는 게 적절하겠죠. 맞죠?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PT라는 선분의 길이는 요 놈이잖아. 그치? 선생님, 식이 더 복잡해진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왜? PC라는 놈은 아까 전에서는 상황을 잘 봐. PT라는 놈은 P도 움직이고 T도 움직여서 좀 빡센 놈이었지만 PC만 봐봐. PC만 본다면 P는 움직이기는 하나. 우리의 C라는 놈이 움직여요? 안 움직이잖아. P만 움직이는 거잖아. 그치? 아이 그러면 내가 찾고 있는 것은 결국엔 요 식의 무슨 값이니까? 최소값이니까. 그치? 야, 요 놈이 지금 움직이는 변이거든? 근데 누구에서 4를 뺐어. 상수를 뺐어. 이 식 전체가 가장 작아지려면 요 PC의 제곱이 가장 어떤 상태 찾으면 돼? 작은 상태 찾으면 되잖아. 그치? 작은 상태에서 4 뺀 게 최소값이니까. 그래서 PC의 최소값 찾는 문제로 바뀌는 겁니다. 괜찮아요? 그럼 PC의 길이 한글로 읽을 수 있는 사람만 위너가 되는 거야. PC의 길이 뭐예요? 직선 위에서 움직이는 점부터 점 C까지의 거리잖아. 그치? 최소값 어떻게 구해? 당연히 이 점에서 직선에서 내린 누가?
수선의 발이 누구일 때? P일 때 최소가 나온다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이 파란색 수선의 길이가 최소니까 방금 내가 입 밖으로 누구를 뱉었습니까? 수선의 길이가 최소값이라고 불렀어요. 그쵸? 좌표 평면 세상에서 수선의 길이를 구할 일이 생긴다면 항상 이용해야 되는 공식 누구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 그래서 이 최소값은 어떻게 구하면 좋겠다? y는 x 플러스 4부터 누구까지? 4,2까지의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을 통해서 구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아, 그렇다면 요 좌측에 있는 건 공식 이용할 건데 모습이 좀 적절하지는 않잖아. 그치? 그래서 일반형으로 정리한다면 x-y 플러스 4는 제로가 될 것이고 직선부터 점까지의 거리는 공식 도입하자면 루트 일단 분모는 누구예요? 너 제곱하고 너 제곱해서 더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2루트 2분의 절대값 분자 자리에는 점의 좌표를 직선에다가 뭐 하면 게임 끝? 대입하면 게임 끝. 그래서 4, 2 들어가면 요 분자 자리는 6이 들어가겠네요. 오케이. 그래서 저 최소값은 얼마가 되시는 거고 루트 2분의 6이잖아. 그치? 얼른 유리화 해볼래? 얼마야? 3루트 2. 그래서 요 새끼가 3루트 2일 때 최소가 나오는 거. 그치? 막상 내가 구하는 건 3루트 2의 제곱. 어려워. 요즘에 뭐라고 부르니? 18이라고 부르잖아. 그치? 맞잖아. 그치? 어렵지. 그치? 18에서 4 빼면 14잖아요. 그래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최소값은 루트 14라고 대답해 주시면 게임 끝난다는 얘기. 오케이? 지금 내가 뭐 안 가르친 걸 한 게 아니잖아. 점은 뭐 원하고 접선이 있으니까 수선의 발 좀 내려갔고 중심 좀 중요하니까 바깥의 점이랑 연결해 보니까 직각삼각형 뺀 거고 거기에서 대화를 해주시면 되겠다. 그림 잘 그려두시고 메모 잘 해두시면 이제 연습하기가 괜찮을 겁니다. 자, 원과 직선 사이의 위치 관계 수업 종결하겠습니다. 그래서 원의 마지막 파트 원과 원 사이의 위치 관계로 가보도록 하죠. 오늘 원의 방정식을 좀 끝내고 싶어요. 근데 끝낼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워낙에 또 내가 말이 많다 보니까 아는 게 많아도 문제인 건데 사실 제가 수업에 아이디어가 그거잖아요. 나올 수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한 수업을 합니다. 그래서 한 개도 놓치지 않고 다 수업할 거니까 한 개도 놓치지 말고 다 들어주세요. 가겠습니다. 자, 원과 원 사이에 관계, 위치 관계죠. 위치 관계 원데이 투데이 하는 건 아니잖아. 그치? 원 두 개 나올 거고 그 원 두 개의 관계를 보겠다라는 것은 이제 안 쓸래. 내가 여기다 뭐 쓸지 이제 예측이 되잖아. 우리 원데이 투데이 같이 한 거 아니잖아. 그치? 원 두 개의 위치 관계 뭐 보자고?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 보겠다라는 거잖아. 그치? 그럼 또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상태는 뭐겠어? 만나고 안 만날 수도 있는데 두 개가 아다리가 딱 맞으면서 이쁘게 맞는 상태도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이쁘게 만나는 형태. 뭐 하는 상태? 접하는 상태. 그치? 걔가 뭐 제일 중요하겠지 뭐. 자, 그러면 일단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에 대한 판단 결론부터 내리고 가겠습니다. 중요해서 제가 미리 써놓고 왔거든요. 자, 원과 원 사이의 위치 관계. 얘들아, 병치 구조니까 원과 직선 사이의 위치 관계랑 비교해서 기억하는 거야. 원하고 직선이 있어. 만난다 안 만난다에 대한 대화를 하고 싶어. 무조건 누구 비교해서 가는 거야? 원의 중심부터 직선까지의 거리와 누구 비교하는 거야? 반지름. 오케이, 한 번만 더.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는 누구랑 누구 비교해서 가는 거야? 원의 중심부터 직선까지의 거리와 누구 비교해서? 반지름. 오케이, 그래서 일단 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원과 직선 사이의 위치 관계는 그렇게 판단하는 건데 원과 원 사이의 관계는 지르고 갈게요. 두 원의 중심 간의 거리와 그리고 반지름 거리의 합차 비교하시면 게임 끝납니다. One more time. 한 번만 더 갈게. 수업은 귀로 듣는 게 아니고 머리로 듣는 거야. 얘들아, 두 원이 만난다 안 만나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일단 두 개의 비교가 필요해. 누구? 중심 간의 거리와
반지름의 합차가 필요합니다. 오케이? 선생님 무슨 개소리인데요? 이런 개소리거든. 일단 첫 번째 쉬운 거부터 먼저 가자. 두 원이 안 만날 수도 있을 것 같아. 오케이? 얘처럼 두 원이 안 만난다. 어떻게 판단할 거야? 원에서 가장 중요한 대표점 누구라고 배웠어요? 중심. 그치? 그러면 얘를 첫 번째 원이라고 해서 서클 1, 서클 2, C1, C2라고 한번 해볼게요. 오케이? 그럼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림에서의 판단법 중에 가장 중요한 보조점 점하고 점 있는 거 눈에 보이지? 그치? 뭐 해줘야 돼? 이어줘야 되잖아. 그치? 그래서 요렇게 중심 간의 거리를 쓱 이으면 노란색 선분 길이 내가 D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Distance. 아시겠어? 자 그러면 요 노란색 선분 길이가 있는데 그냥 작은 원의 반지름 small radius 그리고 큰 원의 반지름 large radius라고 할게요. 오케이? 그러면 이 상태에서 야 큰 원의 반지름 작은 원의 반지름 한번 표시해 볼래? 얘가 작은 원의 반지름인 small r이잖아. 그치? 그리고 얘가 큰 원의 반지름인 large r인 거 맞지? 그치? 그러면 두 개를 비교하겠다고 무슨 비교겠니? 얘가 뭐 더 잘생겼니 못생겼니에 대한 비교가 아니잖아. 그치? 외모 평가가 아니잖아. 대소 비교겠지. 그치? 그래서 두 반지름의 길이의 합. 얘 두 개 더해본다고 생각해봐. 이 노란색 선분의 길이가 요 중간에 있는 간격만큼 큰 거잖아. 그치? 그래서 거기 밑에다가 받아 적읍시다. 뭡니까? 이러한 안 만나는 형태에서는 반드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된다?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네. 우리의 중심 간의 거리와 반지름 길이의 합을 비교해보면 이 대소 비교의 부동호의 방향은 직접 결정할 수도 있어 보인다. 그치? 누가 더 큰 거야? 본인의 생각으로 아이디어를 만들어봐. 두 개를 비교했을 때 누가 더 큰 거야? 당연히 디스턴스 쪽이 큰 거죠. 오케이? 이게 안 만나는 상황에서의 대화입니다. 외우는 거 아닙니다. 오케이? 그림 어차피 그릴 거고 그림 위에서의 판단력만 세우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자 그러면 얘처럼 바깥쪽에 떨어져가지고 안 만나는 상황도 있겠지만 야 원이 디립다 큰 원 하나가 탁 있어. 그리고 원에 작은 원이 이렇게 조금 귀엽게 요 안에 들어가 있지만 요 새끼는 역시 첫 번째 원과 두 번째 원이 안 만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이렇게 안 만나는 상황에서는 어떤 판단을 해야 돼? 야, 뭘 어떤 판단을 해? 하라는 것만 하라니까? 첫 번째 원의 중심, 두 번째 원의 중심 딱 보이면 두 개 뭐 해주신다? 이어주신다. 오케이? 그럼 요만큼이 누구인 거야? D인 거지. 됐어? 그러면 야, 큰 원의 반지름 얼마예요? 요만큼이죠. 그지? 얘가 큰 원의 반지름이고 라지 R이라 하겠습니다. 됐니? 그리고 작은 원의 반지름 누구예요? 작은 원의 반지름 요만큼이지. 그치? 요만큼이고 얘가 스몰 R 되는 거 맞죠? 맞죠? 그러면 얘들아 이러한 상황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질 겁니다. 자, 우리의 중심 간의 거리와 큰 원의 반지름에서 잘 들어 작은 원의 반지름을 빼면 반드시 그림에서 설명할게. 얘가 큰 원의 반지름이지. 작은 원의 반지름 요만큼이지. 그치? 그러면 빨간색에서 파란색을 뺐어. 그러면 요놈하고 요놈 남는 거 맞지? 그치? 반드시 D보다는 어떻게 될 수밖에 없겠다. 클 수밖에 없겠다. 뭔 말인지 됐어? 그래서 이러한 위치 관계가 성립한다. 실전 문제에서 이제 기본 문제에서는 이런 정도의 판단을 하나 어려운 문제에서는 이런 판단을 할 일이 거의 없으니까 그냥 부담 없이 그냥 보면 될 것 같아. 그림 그려서. 그래서 이러한 판단력을 좀 세워주시면 될 것 같고 어려운 대화 안 했죠. 그쵸? 자 그러면 안 만나는 건 모두 처리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만나기는 하되 아주 이쁘게 만나는 상태인 접하는 상태에서 대화를 한번 해보죠. 가볼게요. 자, 요렇게 첫 번째 원과 두 번째 원이 요렇게 접하는 상태라고 한번 쳐볼게요. 오케이? 그러면 일단은 첫 번째 원의 중심, 두 번째 원의 중심이 있으니까 중심 간의 거리의 연결은 반드시 필요한 항목입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요렇게 연결해 주신다면 항상 우리가 저 중심 간의 거리를 D라고 넣을 거거든. 오케이? 요 놈과 누구를 비교할 거냐면 잘 봐. 얘가 작은 원의 반지름인 스몰 r. 얘가 큰 원의 반지름인 라지 r이잖아. 맞니? 그럼 얘네 두 개가 접한다면 반드시 중심 간의 거리와
반지름 길이의 합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같게 될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얘는 거의 제일 중요하죠. 우리의 중심 간의 거리와 두 원의 반지름 길이의 합이 반드시 어떻게 된다? 같게 된다. 됐어요. 그래서 이게 접하는 상태에서의 판단입니다. 그런데 얘처럼 바깥쪽에서 두 원이 외접할 수도 있겠지만 안쪽에서 원의 딜이 딱 큰 놈이 하나 탁 있는데 요 안쪽에서 쪼꼬미가 이렇게 내접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고. 오케이? 그러면 야 내접하는 상황에서의 판단은 어떻게 하는데 여러분 똘똘하잖아. 생각을 안 할 뿐이지 멍청한 거 아니잖아. 그지? 야 외접하는 상황에서는 위쪽 그림 볼래? 반지름 길이의 합과의 비교였어. 이 안쪽에서 안 만나는 상태에서는 반지름 길이의 차와 비교했었잖아. 그치?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뭐 외우는 건 아니야. 외우는 건 아니지만 요 원의 중심끼리 요렇게 연결한 선분의 길이를 D라고 한번 해보자고. 오케이? 그럼 요 새끼를 D라고 탁 했을 때 D라고 탁 했을 때 큰 원의 반지름 얼마예요? 요만큼이죠. 오케이? 그리고 작은 원의 반지름 얼마예요? 요만큼이죠. 뭔 말인지 인정? 오케이? 그러면 이 선분 간의 관계에서 빨간색 선분에서 파란색 선분 빼면 누가 고스란히 남는 거야? 노란색이 고스란히 남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우리의 D는 누구와 같을 수밖에 없다? 라지 R과 스몰 R의 뭐와 같을 수밖에 없다? 차와 같을 수밖에 없다. 따라오는 거 맞아? 나 지금 아주 유치하게 초딩한테 가르치는 방향으로 다 보여주면서 하고 있잖아. 오케이? 그래서 결국엔 같은 겁니다. 뭐가 같은데? 외접한다면 반지름의 길이의 합과 중심 간의 거리가 같은 거예요. 오케이? 내접한다면 반지름의 길이의 차와 중심 간의 거리가 어떤 거예요? 같은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내용 반드시 적어두시되 거기에다가 적는 건 의미가 없어요. D, 라지 R, 스몰 R 문제에서는 안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아래 제가 박스 쳐놓은 부분 보이죠? 반드시 한글로 적읍시다. 반드시 두 개의 원이 외접한다면 반지름의 길이의 합과 중심 간의 거리가 어떤 거예요? 같은 겁니다. 받아 적어. 무조건 한글로 만들어둬야 돼. 한국인이잖아. 두 개의 원이 외접한다면 반지름 길이의 합과 중심 간의 거리가 어떤 거예요? 같은 겁니다. 반지름의 길이의 합과 중심 간의 거리가 같다 라고 적어두세요. 그리고 두 개의 원이 외접한다면 어떤 겁니까? 반지름의 길이의 차와 중심 간의 거리가 어떤 거야? 같은 거야. 합과 같을 때는 외접, 차와 같을 때는 내접. 무조건 한글로. 오케이? 생각보다 이게 식으로 잘 안 만들어져서 그래요. 두 개의 원이 내접한다면 반지름 길이의 차와 중심 간의 거리가 같다. 밑에다가 반드시 한글로써 정리를 해두시길 바랍니다. 자, 다 받아 적었다면 얘들아 하나 남았잖아. 안 만나는 상황에 대한 판단 한번 해봤고 만난다에서 굉장히 스페셜하게 아주 이쁘게 만나는 접하는 상태에 대한 판단도 했잖아. 그치? 그러면 안 이쁘게 만날 때의 판단도 한번 해봐야지. 근데 얘는 실전 문제에서는 이런 판단을 할 일은 거의 없으니까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들으세요. 어떤 원이 요만큼 있고 어떤 원이 요만큼 있다라고 한번 쳐볼게요. 오케이? 그러면 얘는 지금 두 원이 서로 만나기는 하지만 이쁘게 만나는 건 아니고 두 점에서 만나는 거잖아. 그치? 그럼 일단 판단의 기준점은 자 결론을 내리고 이미 게임을 끝내고 왔어요. 일단은 누구를 통해서? 중심 간의 거리를 통해서 자 비교를 한다가 기본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요 선분의 길이를 D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이 새끼는 어떤 거를 비교하나요? 이런 거를 비교하는 거야. 얘들아 내가 요 두 원의 교점 있지? 두 원의 교점에다가 요렇게 중심에서 두 원의 교점을 연결하면 작은 원의 반지름이니까 이거 스몰 R이라고 해도 됐죠. 그죠? 그리고 요렇게 또 연결해 본다면 너라는 놈은 큰 원의 반지름이니까 라지 R이라고 불러도 괜찮아요. 맞죠? 그러면 내가 아주 의도적으로 아주 노골적으로 누구 띄운 거야?
삼각형 띄운 거잖아. 그치? 이 삼각형에서 세 변의 길이가 현재 스몰 r, 라지 r, d인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얘들아 초딩 때 배우는 거 아니야? 삼각형의 세 변의 결정 조건. 삼각형의 세 변의 조건은 쉽게 얘기할게. 어떠한 변도?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합보다는 어떨 수밖에 없어? 작을 수밖에 없어. 그치? 그래서 지금 내가 그린 그림상 요 D라는 길이가 삼각형의 변 중에 제일 긴 빗변처럼 보이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의 D라는 놈은 반드시 뭐 할 수밖에 없다고? 작을 수밖에 없다고. 뭐? 나머지 두 변 길이의 합. 나머지 두 변 길이의 합이 누군데? 반지름 길이의 합. 오케이? 그러면 당연히 뭐보다는 클 수밖에 없겠니? 반지름의 길이의 차보다는 클 수밖에 없다라는 이러한 사실관계. 삼각형의 결정 조건으로 찾을 수 있겠지만 얘는 뭐 외운다라는 마인드 필요 없어요. 실전 문제에서 저러한 부등식을 쓰고 산수할 일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관찰하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부등식은 왜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야? 삼각형 때문에 나온 거야. 아시겠어?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시고 뒷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자, 뒷페이지로 넘어가서 이거는 제목이 좀 중요하거든요. 일부러 제목을 좀 비워뒀어요. 제목을 좀 비워두고 제목을 여러분들이 쓰게 하고 싶어요. 퀴즈입니다. 내가 그 제목을 쓰는 자리 아래쪽에다가 뭘 써놨냐면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y 플러스 c 그리고 플러스 k 괄호 안쪽에는 x제곱 y제곱 a 프라임 x b 프라임 y 플러스 c 프라임은 제곱 이렇게 생겨먹은 식을 하나 써놨어요. 그리고 얘를 탁 보면 제목이 떠오르도록 만들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얘들아, 이 포메이션 저렇게 생겨먹은 식의 구조를 처음 봤습니까? 그러시면 안 됩니다. 똑띠 공부하고 계신 분들은 저거 똑같잖아. 우리가 이전에서 학습했었던 직선의 방정식죠. 제가 지극히 수학적으로 증명해드린 직선이 하나 있었죠. 그쵸? 그 직선의 이름 누구였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오케이? 그래서 결국에는 그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형태는 어떤 놈이었습니까? ax 플러스 by 플러스 c라는 첫 번째 직선과 a 프라임 x 더하기 b 프라임 y 더하기 c 프라임이라는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표현은 어떻게 하겠다고? 플러스 k로 너네 두 개 연결해버리면 게임 끝이었잖아. 그치? 그래서 요렇게 생겨먹은 그 직선의 이름을 요놈과 요놈의 누구를 지나는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다 라고 표현한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얘들아 저 새끼에 대한 이름은 방금 전의 형태와 더불어 똑같다고. 뭐야? 얘들아 이거 xy에 대한 2차식이지. 그치? 얘도 xy에 대한 2차식이잖아. 그치? 쟤네 둘 다 뭐야? 서로 다른 원이야. 오케이? 그래서 결국에는 얘가 첫 번째 원이고 얘가 두 번째 원이라고 한다면 요 새끼는 분명히 누구를 표현했다. 이거 또 증명하면 여러분들 또 쳐 잘 거잖아. 지금도 자려고 폼 잡고 있는 인간들 몇 명 있는데 제목 쓰겠습니다. 뭡니까? 두 원을 교점을 지나는 원이에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입니다. 이게 요 파트에서의 제목입니다. 이게 당초에 어떤 내용이냐면 얘들아 요 놈을 C1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요 새끼가 C1인 거고 요 새끼가 C2라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그러면 얘들아 두 원의 교점 어디니? 여기가 두 원의 교점이잖아. 뭔 말인지 됐냐? 오케이? 그럼 저 두 점을 지나는 원이 몇 개쯤 있을 것 같아? 존나 많거든? 저 두 노란색 교점을 지나는 원은 존나 많단 말이야. 얘도 있고 얘도 있고 얘도 있고 존나 많잖아. 맞지? 이 존나 많은 노란색 모든 원에 표기하는 방법
노란색 모든 원의 표현법이 누구라고? 너라고. 오케이? 그러면 요렇게 생겨먹은 놈은 C1과 C2의 교점을 지나는 모든 원을 표기할 수 있는 건데 사실 이 문제의 주인공은 원이 아니에요. 얘들아 너네 쇼미더머니 좀 봤냐? 쇼미더머니 안 봐? 송민호 알아요? 송민호는 알죠? 요즘에 이제 송민호라는 그 친구가 신서유기에 나와가지고 이제 개그를 하고 있는데 그 인간이 원래 좀 그 친구가 원래 랩을 하는 친구거든요. 래퍼예요. 랩도 존나 진짜 잘해요. 근데 그 인간이 지금처럼 막 인정을 받기 이전에 쇼미더머니 폰가5에 나와가지고 준우승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준우승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우승이 밥이었던가 아무튼 그런데 준결승인가? 이제 송민호가 노래 중에 이제 송민호 노래 중에 이제 제일 유명한 게 겁이거든요. 이 노래 들어봤습니까? 겁이나 이렇게 하는 노래가 있어요. 이 노래가 있는데 이 노래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은 이제 아가였겠지. 아가였어. 이제 응애응애 거리고 있을 때였는데 이 노래가 딱 이제 준결승전에 딱 나와가지고 얘가 사실 그때는 지금만큼 랩을 되게 잘하는 시기가 아니었다 보니까 막 회사빨이다 아이돌이라서 올라갔다 이런 비난이 되게 많던 시절이었어요. 걔가 전 국민적으로 욕을 먹고 있던 시기였는데 중결승전에 딱 이 노래를 내면서 이제 이렇게 써져 있어요. 피처링이 태양이에요. 태양 알아요? 이제 빅뱅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빅뱅 세대는 아니죠 사실. 빅뱅 세대는 아닌데 이 친구가 굉장히 이제 노래를 잘하는 친구예요. 노래를 굉장히 잘하는 친구여서 얘가 일단은 이 중결승전에서 이 노래를 해서 이기기는 했거든요. 이기기는 했는데 이제 전 국민적인 이제 비난이 사실 얘 노래가 아니다. 이거는 얘 노래다라고 하면서 욕을 되게 먹었었던 시절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노래의 주인공은 사실 얘가 맞아요. 얘가 우승시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실시간 채팅 같은 것들을 막 보고 있었는데 얘가 나와서 컵이나 이렇게 하는 순간 이제 태양 우승, 쇼미더머니는 우승이 태양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어찌됐건 간에 이 얘기를 갑자기 왜 하냐면 사실 이렇게 생겨먹은 식은 표현 자체가 어떤 놈을 표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식이야. 요 원과 요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식이지, 그치? 근데 주인공은 따로 있어. 이 노래의 원작자는 송민호이나 주인공이 태양인 것처럼 요 새끼의 주인공은 피처링 누구냐면 공통연의 방정식입니다. 사실 저 식은 공통연의 방정식을 위해서 만들어졌다 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공통연의 방정식 들어는 봤습니까? 공통연의 방정식. 즉 얘는 원래 의도가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을 표현하고 싶어서 만들어냈으나 사실 우승은 누가 했다고? 공통연의 방정식이 했다고. 얘들아 이거 공통연의 방정식 들어는 봤습니까? 어떤 두 원이 이런 디자인으로 아이씨 괜히 노란색 그려가지고 다시 그릴게. 자 보시면 자 이렇게 원 있고 이렇게 원 있습니다. 얘가 C1이고 얘가 C2예요. 그리고 저 식은 요 두 개의 노란색 교점을 지나는 원들을 표현하고 싶어서 만든 거잖아요. 그치? 여기서 잠깐만 어떤 식이 원이 되기 위한 조건 학습했죠? 어떤 식이 원이 되기 위한 조건 첫 번째 뭐였습니까? XY에 대한 2차 식일 것. 그리고 2차 항의 개수가 서로 어떨 것? 같을 것. 오케이? 이게 원의 조건이었단 말이야. 근데 만약에 공통연의 방정식 누구겠어요? 한번 머릿속으로 한번 공통연의 방정식 C1에게도 현이고 C2에게도 현인 그 현 한번 그어보세요. 어떻게 그으면 돼? 이렇게 그으면 되잖아. 맞지? 이러면 된다고. 착한 사람한테는 이렇게 만나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빨간색 직선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 저 두 원의 공통현의 방정식이라고 부른다고. 오케이? 근데 이 공통현의 방정식이 이 식의 주인공이야. 왠 줄 알아? 야, 원은 XY에 대한 몇 차식이에요? 2차식이지. 그치? 근데 내가 심심하니까 알잖아. 내가 심심한 남자인 거 알잖아. 그치? 심심한 남자는 저 K 자리에다가 -1을 왠지 집어넣어보고 싶네.
K에다가 괜히 마이너스 1을 한번 집어넣어보고 싶어. 이유는 없어. 내가 심심하기 때문이야. K에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어보잖아. 얘 마이너스 X제곱 되지. 얘랑 만나서 어떻게 돼? 사라지지. 얘도 얘랑 만나서 사라지지. 그치? 그러면 너 사라짐. 너도 사라짐. 인정? 그럼 결국엔 남는 건 X, Y에 대한 몇 차식만 남는 거야? 1차식만 남는 거지. X, Y에 대한 1차식은 우리가 직선이라고 부르잖아. 그치? 자! K에 마이너스 1 집어넣잖아.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누구로서 변신한다라는 사실. 직선. 걔가 바로 누구야? 공통연의 방정식입니다. 뭔 말인지 되겠어? 오케이. 그래서 결국에는 그런 거야.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공통연의 방정식은 이 자리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출현하는 거고. 오케이. 그 공통연의 방정식은 기본적으로 이런 아이디어를 거기에다가 적어둡시다. 결국엔 공통연의 방정식은 이렇게 가면 돼. C1과 C2를 뭐 하시면 연립하시면 구할 수 있다라고 써둡시다. 뭐 2차항의 개수가 항상 1, 1로 나오는 건 아니니까 C1과 C2를 연립해서 공통연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다라고 써둡시다. 결국엔 2차항 토거의 느낌인 거지. 요거까지 적어두세요. 2차항 토거. 이런 개념이 다 머릿속에 박혀 있어야 여러분들이 손쉽게 이 원과 원 사이의 위치 관계를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왜냐? 대부분의 원과 원 사이의 위치 관계, 만나냐 안 만나냐에 대한 판단은 무조건 얘로서 하는 거거든. 요 단원의 주인공이 그냥 쟤야. 오케이? 그러니까 요 단원의 주인공이 그냥 쟤라고. 문제에서 별말 안 해도 구하라는 말 없어도 얘는 문제풀이 과정에서 반드시 구해야 되는 놈이라고. 오케이? 그래서 요 놈이 주인공이니까 꼭 구하는 방법 정도는 알아두시라라는 어드바이스를 드리고 싶습니다. 간단하게 잘 메모해 두시고, 자, 문제풀이로 넘어가면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자, 메모 마무리 30초 드릴게요. 다 마무리 됐습니까? 자, 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로 넘어가서 예제 봅시다. 예제 볼게요. 자, 보시면 일단 예제에는 어떤 두 원이 써져 있습니다. 첫 번째 원,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 두 번째 원, x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2x제곱은 얼마냐면 2야. 오케이? 자, 이렇게 생겨먹은 두 원이 있어. 근데 1번 뭐를 구해달라고 하냐면 지금 내가 모르는 건 R이잖아. 그치? 뭐야? R 구하는데 두 원이 뭐한대? 외접한대. 두 원이 외접합니다. R값 구해주세요 라는 거잖아. 그치? 그럼 외접한다. 머릿속에 이미지로 생각하지 마세요. 도형의 방정식입니다. 그림에서 시작해서 그림으로 끝납니다. 갈게요. 샤랄라. 첫 번째 원, 샤랄라. 두 번째 원. 그럼 내가 두 개의 원을 외접하는 상태로 그려놨는데 이건 감각적으로 가야 될 것 같아. 여기를 0,0으로 가자. 그리고 여기를 두 번째 원의 중심인 2,2로 한번 가보자고. 그럼 이 상태에서 요 새끼의 반지름은 R이고 요 새끼의 반지름은 루트 2가 사명합니다. 맞니? 그럼 외접하기 위해서는 한글로 정리되어 있는 그 사실관계가 필요하죠. 어떤 두 원이 외접한다. 무조건 뭡니까? 반지름의 길이의 합과 중심 간의 거리가 어떻다? 같다. 중요하니까 한 번 더. 두 원이 외접한다. 판단 어떻게 들어갑니까? 중심 간의 거리와 반지름의 길이의 합이 어떻다? 같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일단 중심 간의 거리가 필요해. 샤다따따라다따따. 요걸 또 구하고 앉아 있으면 환자지. 0,0부터 2,2까지야.
그러면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 안 때려도 그냥 얼마인 거 아는 거야. 야, 0,0이 요만큼 있고 2,2가 요만큼 있는 건데 내가 편의상 삐뚤어진 거는 마음이 삐뚤은 사람들이나 그렇게 그리는 거니까 이 비스듬한 직선을 이렇게 그려놨을 뿐이잖아. 원래 이거잖아. 그치? 그러면 요거 오른쪽으로 두 칸, 위쪽으로 두 칸이고 여기 수직이잖아. 맞지? 그러면 길이 2이니까 여기 얼마? 2루트 2. 됐어? 그래서 요 중심 간의 거리는 2루트 2라 볼 수 있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일단 요 중심 간의 거리가 2루트 2인데 1번 세상에서 성립하는 것은 뭐야? 이 중심 간의 거리와 반지름 길이에 뭐가 같다? 합이 같다. 당연하잖아. r 플러스 루트입니다. 바보 아니면 우리의 r 값 얼마예요? 루트 2. 됐어? 그래서 1번 문제의 정답은 루트입니다. 자, 그리고 자 2번 그림 한번 그려볼래요? 그리고 답 낼 수 있으면 답도 좀 내봐봐. 2번은 뭐 내접이겠지. 두 원이 내접한데 그림 좀 그려봐. 다 했남? 못했남? 자, 같이 가보죠. 자, 일단은 내접하는 상황이니까 안쪽에서 접하는 그림 나와야 되는 게 맞죠. 그쵸? 근데 이게 기본적인 센스인 건데 얘는 지금 반지름을 모르잖아. 그치? 존나 큰지 존나 작은지 모르는 놈이라고. 근데 얘는 반지름이 무조건 루트 2 아니냐? 그래서 야, 내가 요 새끼를 그리는 데에는 망설임이 있을 수가 없는 거라고. 요 새끼는 2,2고 반지름은 무조건 루트 2 고정돼 있는 원이라는 겁니다. 오케이? 근데 요 원의 중심은 탁 하니 고정이 탁 돼 있어. 0,0으로 이쁘게 고정이 돼 있는데 얘 반지름이 슈발 1인지 루트 2인지 아니면 100인지 알 길이 없잖아. 그치? 그럼 내접하려면 어떻게 들어가야 되겠어? 얘를 기준으로 존나게 큰 원이 이렇게 존재하는 수밖에 없는 거잖아. 뭔 말인지 됐냐? 오케이? 그러면 이러한 상황이니까 뭐 바보 아니라면 이제 결정 난 거죠. 뭡니까? 중심 사이의 거리. 아까 구해놨잖아. 얼마였어? 까먹었어? 2루트 2. 오케이? 그리고 요 빨간색 큰 원의 반지름이 요만큼이 현재 스코어 누구인 거예요? R인 거죠. 됐어요. 그러면 작은 원의 반지름은 요만큼인데 얼마로 이미 알고 있는 상황? 루트 2로 이미 알고 있는 상황. 맞지요? 그렇다면 결국엔 이거네. 결국엔 우리의 빨간색 원의 반지름에서 파란색 반지름을 빼면 누구만 남을 것이다? 2루트 2만 남을 것이다. 반드시 한글로 뭐야? 두 원이 내접한다면 중심 사이의 거리와 반지름 길이에 뭐가 일치한다? 차. 오케이? 얘가 중심 사이의 거리 반지름 길이의 차 인정. 오케이? 그래서 우리의 R 값은 2번 세상에서는 모르는 사람 없잖아. 3루트 2가 되신다는 말씀 아시겠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2번까지 해결해 봤습니다. 괜찮을 것 같고 자 3번으로 넘어갈게요. 이번에는 공통연의 방정식 한번 구해보자. 공통연의 방정식 한번 구해보자. 자, 갈게요. 3번. 일단 3번 상황에서는 두 원이 외접하고 있대요. 그럼 1번 상황을 나는 지웠지만 여러분들은 위에 써져 있잖아. 그치? 두 원이 외접한다. 저 R 값이 얼마로 고정되어 있음? 2로 고정되어 있음. 맞니? 그럼 이런 상태에서 뭐야? 공통연의 방정식을 좀 구해주셈 이라고 얘기했으면 야, 공통연의 방정식은 일단 직선이지. 그치? 공통연의 방정식을 구하는 아주 기본적인 비자예요. 이 공통연은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무슨 선인 거야? 직선인 거잖아. 그치?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그만이에요. 야, 교점의 기본은 어떤 두 함수, 어떤 두 도형의 교점을 구한다. 어떤 직선과 어떤 직선의 교점을 구한다. 두 개 뭐 하는 거야? 연립하는 거지. 어떤 2차 함수와 직선의 교점을 구한다. 두 개 뭐 하는 거야? 연립하는 거잖아. 그치? 아이, 그러면 얘네 두 개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니까 반드시 두 개를 뭐 하시면 나올 것이다? 연립하면 나올 것이다. 오케이? 그럼 두 개를 연립하기 위해서는 야, 완전 제곱식은 조금 띠꺼운 것 같은데 전개 들어갈게요. 전개 들어가면 x제곱 마이너스 y제곱부터 쓰자. y제곱 마이너스 4x에다가 마이너스 4y에다가 상수항 토탈 얼마니? 4, 4니까 8, 2까지 넘어오면 얼마? 6이네요. 오케이? 자, 그래서 요렇게 생겨먹은 첫 번째 원과 요렇게 생겨먹은 두 번째 원을 연립하면 게임 끝. 근데 야, 공통연의 방정식은 직선으로서 xy에 대한 1차식이지. 그치? 그럼 연립할 때 누구 날리면 돼? 누구 날리면 되냐면 어려워. 요 새끼 그냥 날아가면 1차식만 남는 거 아니야. 맞지? 그래서 요 새끼 2 넘어오면 마이너스 2는 빵 될 테니까 요거 마이너스인 거 좀 마음에 안 들지 않냐? 그치? 위에서 아래 거 빼버릴게요. 위에서 아래 거 빼버리면 너가 날아가고 요건 빼지면서 부호가 싹 다 바뀔 겁니다. 그쵸? 그래서 4x 플러스 4y에다가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 6 뺐잖아. 그치? 얼마야? 마이너스 8은 제로. 기왕 쓸 거면 4, 4, 8이니까 x 더하기 y 마이너스 2는 제로로서 약분 친 다음에 대답해 주는 게 좋겠다. 오케이? 그래서 이 공통연의 방정식은 이렇게 생겨먹은 직선이었구나 라는 이러한 사실관계. 공통연의 방정식 구하는 거 very easy. 그치? 그래서 요 공통연의 방정식은 실전 문제에서는 얘는 기본 개념 잡는 문제니까 어렵지는 않았지만 실전 문제에서는 구하라는 코멘트도 없어. 근데 구하고 가야 돼. 판단의 기준이 적용이 될 테니까. 자, 뒤로 넘어갈게요. 자, 뒤로 넘어가서 공통연의 방정식 주인공으로 한번 삼아보도록 하죠. 자, 1번, 2번 풀어봅시다. 1번, 2번 풀어봅시다. 시작. 자, 같이 풀어볼게요. 자, 뭐 개념 잡는 문제라서 뭐 very easy of CBG입니다. 가볼게요. 자, 일단 공통연의 방정식이 2,a를 지났는데 a 좀 구해봐 라는 문제잖아. 그치? 그럼 공통연 그냥 구해주면 되잖아. 어떻게? 얘네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또 다른 직선인 거니까. 그치? 교점의 메커니즘은 기본적으로 연립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아래를 빼겠습니다. 5는 넘겨서 대화하는 게 낫겠죠. 자, 요렇게 들어가시면 위에서 아래 거 쓱 빼버리면 x제곱, y제곱 다 날아가면서 너 부호 바뀝니다. 3x
플러스 y에다가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4를 뺐잖아. 그치? 플러스 4로 바뀌면서 마이너스 1 되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요렇게 생겨먹은 놈이 공통연의 방정식인데 뭐 장난 똥 때리는 것도 아니고 얘가 너 지난대잖아. 그치? 그럼 뭐 하면 성립하겠어? 대입하면 성립하겠지. 대입할게요. 6 플러스 a 마이너스 1은 제로가 될 테니 a 값은 그냥 얼마였다? 마이너스 5였다. 오케이? 그냥 기본 오브 기본 문제였고 못 푸시면 상당히 곤란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 교점을 지나는 원. 두 원에 교점을 지나는 원이 1,1을 지난대요. 그렇죠? 아, 그럼 시발 이거 어떻게 할 거야? 교점을 지나는 원이라는 것은 이미 표현을 제가 한 5분 전에 알려드리지 않았어요? 그렇죠? 1번 원과 2번 원의 교점을 지나는 또 다른 원. 누굽니까?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5라는 첫 번째 원과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4라는 두 번째 원을 그냥 뭐로 연결해버리면 게임 끝나는 거야. 플러스 k로 연결해버리면 게임 끝나는 겁니다. 오케이? 선생님 얘가 왜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또 다른 원이죠? 궁금하신 분들은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파트 보고 오세요. 오케이?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얘들아 얘가 지금 첫 번째 원인 거고 얘가 두 번째 원인 건데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넌데 그 원은 추가적으로 몇 콤마 몇도 지난다고 1,1도 지난다네. 그치? 그러면 x자리에 1, y자리에 1 대입하면 분명히 성립할 거야. 그치? 아, 위에 있잖아. 이 원 위에. 그래서 1 대입하겠습니다. 1 대입하면 2에서 5 뺀 거니까 마이너스 3. 그리고 플러스 k에다가 1 대입하면 싹 다 1 대입하는 거예요. 2 마이너스 3. 그러면 마이너스 8에서 2 더한 거니까 마이너스 6 되시겠네요. 오케이? 자, 그래서 요 새끼 훅 넘긴 다음에 마이너스 6으로 나눠주시면 k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시겠네요. 오케이? 자, 그래서 k 자리에다가 이제 누구만 쳐들어가 주시면 마이너스 2분의 1만 대입해 주시면 산수 들어갔을 때 이제 원의 방정식이 출현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산수는 뭐 제가 하는 건 아니겠죠. 니들이 해야지. 자, 됐죠? 자, 이게 자 기본 개념 잡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이었습니다. 뒷페이지로 넘어가요. 뒷페이지로 넘어오도록 하세요. 이번에는 누구랑 대화해 볼 거냐면 공통연의 길이랑 한번 대화를 해볼 거야. 얘들아, 대화를 하자고 했어. 따라와야 돼. 내가 하고 싶은 게 뭔지, 내가 물어보는 게 뭔지 나랑 커뮤니케이션을 좀 하자고. 자, 시작합니다. 다 가르친 내용이니까 니네 머릿속에 반드시 뽑아내서 복습하십시오. 자, 가볼게요.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첫 번째 원 누구냐면 x 플러스 1제곱 더하기 y 플러스 1제곱은 4. 그리고 두 번째 원은 x 마이너스 1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1제곱은 8. 이렇게 생겨먹은 두 원이 있습니다. 어떤 두 원이 있는데 두 원에 뭐를 좀 구해달라고 하냐면 공통 현의 길 2를 좀 구해주세요 라고 문제에서 얘기를 한단 말이야. 오케이? 아, 그러면 일단 그림은 좀 그려주셔야 되겠네. 호도도도 첫 번째 원 너무 크게 그렸다. 호도 두 번째 원. 그럼 내가 우측에 있는 원을 조금 크게 그렸으니까 일단 관계상 요 새끼 반지름 길이 2짜리가 좌측에 있는 놈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2루트 2짜리가 우측에 있는 원이네. 오케이? 자, 그리고 야, 중심은 첫 번째 원이 마이너스 1,1인 것 같아. 그리고 두 번째 원은 중심이 1,1인 것 같아. 여기까지 인정? 그럼 여기까지 왔으면 야야야, 중심끼리 연결을 안 한다라는 건 나한테 정면으로 반항하는 거잖아. 그치?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 모든 원과 원 사이의 관계의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오케이? 그럼 연결했으면 길이도 좀 구하자. 얼른 구해봐. 마이너스 1,1부터 1,1까지 이 정도 암산 안 되는 거 말도 안 돼. 얼마야? 야, 얼마야?
야, x좌표의 차이 2고 제곱하면 4잖아. 그치? y좌표도 마찬가지니까 루트 8. 얼마? 2 루트 2. 됐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대화를 이제 충분히 진행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자, 이런 상태인데 공통연의 길이가 이런 느낌 아니냐? 봐봐. 얘가 결국에는 내가 지금 구하고 있는 게 요 길이잖아. 인정? 요 길인데 요렇게 생겨먹은 놈은 중심과 요런 성질을 좀 알아야 되거든. 얘가 지금 공통현인데 원의 현은 중심에서 내린 수선의 길이에 의해서 몇 등분 됩니까? 2등분 됩니다. 즉 노란색과 파란색은 이러한 관계예요. 이 노란색 선이 파란색 놈을 수직으로 몇 등분하고 있는 상황? 2등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사실관계들을 놓치면 문제는 그냥 뭐 안 풀겠다라는 걸로 간주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그래 왔다고 치자. 여기까지는 그래 왔다고 치자고. 그림이 완성된 거 같니? 그림이 완성돼야 문제를 푼다니까. 그림을 완성할 생각을 하세요. 내가 시키는 것 중에 뭘 해야 될지를 스스로의 아이디어에서 뽑아내세요. 내가 이 그림을 딱 하나의 선분 가지고 완성시켜 보겠습니다. 뭐 그릴 것 같아요? 원은 주인공이 중심과 반지름이래요. 그치? 누가 아직 표시가 안 됐어? 반지름. 그치? 야, 그 반지름을 이렇게 표시하면 표시 다 했다. 병신이야? 사람 아니잖아. 그치? 어떻게 반지름 표시하는 게 멋진 거야. 요렇게 연결해서 반지름 표시하면. 그치? 뭐 뜬 거고? 직각삼각형 튼 거고 공통연의 길이는 당연히 뭐로 구하는 거야? 피타고라스. 됐어? 그러면 길이 표시하자고. 여기가 2야. 그러면 내가 지금 구하고 있는 길이는 요 파란색 선분의 요만큼이거든. 직각삼각형에서의 누구에 해당하는 놈이야? 높이에 해당하는 놈이잖아. 그치? 그럼 얘를 구하고 있는 건데 누구만 주스면 게임 끝난 걸로 보이냐? 요 선분의 길이. 그치? 요 선분의 정체 90도 체크되어 있는 거 보여? 요 선분은 무슨 선의 길이야? 수선의 길이. 수선의 길이를 구할 땐 반드시 뭘 이용하시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오케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공통현 이 바로 구하라고 딱히 얘기하지 않아도 얘는 길이 물어본 거니까 방정식 필요 없지 않나요? 아니! 구하라고 하지 않아도 문제풀이 과정에서 무조건 구해야 되기 때문에 공통현 강조한 겁니다. 오케이? 수선 길이는 반드시 점과 직선 사이의 뭐를 통해서 거리 구하는 공식을 통해서 구하시면 되겠네. 뭔 말인지 오케이? 아, 그러면 야, 얘네 두 개가 공통연의 방정식을 구할 때는 이거 어차피 직선 아니냐? 이거 어차피 직선이니까 내가 어떤 직선 구하고 있어? 딱 누구랑 누구만 구하면 게임 셋. 기울기와 지나는 한 점. 오케이? 그럼 기울기 어떻게 구할 거야? 10초 줄게. 너네한테는 10초의 기회가 있습니다. 파란색 직선의 기울기 어떻게 구할 거야? 90도 체크. 그지? 파란색 직선과 노란색 직선은 서로 무슨 직? 수직. 판단 끝났지. 기울기의 곱이 얼마? 마이너스 1. 그게 도형의 방정식이라고. 아시겠어? 그러면 얘들아 노란색의 기울기 한번 구해볼래? 기울기라는 것은 x의 변화랑 분의 y의 변화랑 x의 변화랑 2 y의 변화랑 2 기울기 얼마? 1. 됐어? 그러면 요 노란색 선분의 기울기와 파란색 선분의 기울기를 곱했을 때 얼마가 나온다는 얘기야? 마이너스 1. 그럼 이 파란색 직선의 기울기는 얼마라는 거야? 마이너스 1이라는 거잖아. 인정? 아, 인정? 아, 그러면 요 파란색 직선의 기울기가 바로 너인 건데, 야, 이걸 어떡하냐? 이걸 어떡해? 지나는 한 점을 모르겠네? 파란색이 지나는 한 점을 모르겠어. 그치? 그러면 지나는 한 점을 요 놈으로 할게. 지나는 한 점을 요 놈으로 했을 때, 야, 이거 지나는 한 점 어떻게 구하냐? 아, 이게 굉장히 피곤합니다. 얘들아, 이번에는 한 1분 드리겠습니다. 대화를 하자는 거니까. 빨간색 점 어떻게 구할래? 빨간색 점 어떻게 구할래?
빨간색 점을 구하는 방식을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얘는 결국에는 각가지 문제에 대응을 할 수가 없어요. 맞죠? 그래서 파란색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데 기울기는 어찌저찌 처리가 됐단 말이에요. 그치? 근데 요점의 좌표를 지금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쵸? 그래서 배움이 모자라신 분들한테는 이 문제가 어려운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제가 설명드린 건 뭐야? 얘들아, 어차피 내가 구하고 있는 건 공통연의 방정식이지. 그치? 물론 기울기와 지나는 한 점이 눈에 보인다면 내가 너를 쓸 수도 있어. 그치? 하지만 요점의 좌표를 모른다면 쓰는 건 불가능이잖아. 그치? 그래 공통연의 방정식 구하는 방식을 알려드렸습니다. 어쩔 수 없이 나는 그 공통연의 방정식은 얘랑 얘를 뭐 해서 구하는 것이 가장 편리하다? 연립해서 구하는 게 가장 편리하다. 아시겠어? 그래서 지금 난관에 봉착을 했단 말이야. 지나는 한 점이 없으니까. 그치? 그래서 결국에는 그냥 공통연의 방정식은 두 원을 연립함을 통해서 구하시는 것이 가장 심플한 방법이다 라는 사실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연립해야 되니까 전개합시다. x제곱 플러스 y제곱. 여기에서 2x 나올 거고 여기에서 2y 나올 겁니다. 그럼 1 더해버리면 어차피 2니까 4까지 넘어가면 마이너스 2. 자, 한 번 더. 자, 아래쪽에 있는 거 전개 들어갈게요.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y 플러스 1 플러스 1인데 너 넘어오면 마이너스 6 되는 거 맞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의 공통연의 방정식 저 파란색은 얘네 두 개 연립할 거야. 그치? 위에서 아래 빼는 게 좋겠다. x제곱 y제곱 사라질 거고 4x 여기 플러스 4y 그리고 여기 빼면 플러스 4는 제로가 되니까 야 고민과 걱정할 필요 없이 우리의 공통의 방정식을 두 원을 모함을 통해서 연립함을 통해서 구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우리의 직선은 사실 애저녁에 요지랄을 할 필요는 없었고 우리의 저 공통연의 방정식이 누구셨다? x 플러스 y 플러스 1은 제로셨다라는 거죠. 오케이? 자, 그래서 저 직선이 있으니까 게임이 끝났다라고 봐도 되겠네. 그치? 공통연의 방정식 내가 들고 있고 나한테 요 선분의 길이만 주어진다면 내가 구하고 있는 요거의 길이는 주순 거잖아. 그치? 누구를 통해서? 피타고라스를 통해서. 즉, 요 직선부터 원의 중심인 마이너스 1,1까지의 거리만 구하면 이 문제는 끝났습니다.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까지요. 루트 2분의 절대값 얼마냐? 대입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니까 결국에는 마이너스 1이겠죠. 오케이? 그래서 저 선분의 길이가 얼마라는 걸 주는 거야. 요게 루트 2분의 1이었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피타고라스만 돌려주시면 정답은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의 상관관계를 지금 보여드렸는데 이 상관관계 중에서는 결국에는 또 강조하고 싶은 건 하나인 거야. 내가 방법을 모르고 그냥 직선 구할 때 기울기랑 지나는 한 점 구하려고 접근하다 보면 공통연의 방정식이 어떻게 된다? 안 구해진다고. 오케이? 그래서 공통연의 방정식 구하는 방법 반드시 머릿속에 들고 있자. 어떻게? 두 원 그냥 뭐 하면 돼? 연립하면 돼. 아시겠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자 요렇게 생겨먹은 공통량 문제 있었습니다. 뒤로 넘어갈게요. 자, 뒤로 넘겨보면 내가 그려놓은 그림이 조금 흉악하긴 하지. 좀 흉악하잖아. 그치? 막 징그럽잖아. 그치? 근데 이 그림 있잖아. 중상교과서에 그대로 있던 거야. 그대로 있었던 거고 내가 그냥 그거 옮겨놓은 거야. 우리 진호는 지금 눈이 동그래졌는데 처음 본 거죠. 왜냐면 중학교 3학년 때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얘를 딱 보자마자 이제 포기를 했기 때문에. 근데 이러한 관계가 그대로 고등학교 때 사실 솔직하게 얘기할게. 잘 안 나와. 잘 안 나와. 그러니까 내신 문제의 출제 포인트 기준으로 나올까 말까 해. 근데 내도 뭔가 할 말이 없는데 거의 안 나오기는 해. 근데 거의 안 나온다고 얘들아 이거 거의 안 나오니까 나오면 찍어라 하면 너네들은 좋아하겠지만 내 마음속에는 이제 죄책감이 무럭무럭 자라나거든. 항상 걱정이 돼. 인생이 걱정이거든. 안 가르쳤는데 얘가 나오면 어떡하지? 막 이런 느낌이야. 그래서 일단 한번 소개해 볼 테니까 간단하게 보세요. 자, 제목은 뭐냐면 공통 접선의 길이고 천천히 할게. 자, 요거 하나만 딱 설명하고 오늘 수업 마무리할게요. 자, 보시면 역시 다 하는 건 택도 없다. 자, 요렇게 안 만나는 두 원이 있었다라고 좀 쳐볼게요. 오케이? 자, 그리고 내가 구하고 싶은 건 이거거든. 얘네 두 개의 공통 접선의 길이.
그러면 어떤 접선이 있는데 그 접선은 얘한테 접하면서 동시에 얘한테 접하는 거야. 오케이? 그런 접선이 뭐 대략적으로 그려보자면 요렇게 생겨먹은 접선이 있을 수 있잖아. 맞지? 그럼 구하고 싶은 길이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하면 요 접점부터 요 접점까지의 요 거리를 구하고 싶은 거야. 오케이? 그럼 저 거리를 구하고 싶으니까 내가 t라고 한번 놔둬볼게. 그럼 쟤를 어떻게 구할 것인가? 야, 이미 다 만들어졌어. 이미 다 만들어진 거에 디테일 몇 개만 추가하면 돼. 할게. 야, 공통접선이긴 한데 너 입장에서도 접선. 무조건 뭐 내려갈 거야? 수선. 오케이. 그래서 수선 요렇게 그어줄 거고 그리고 수선 요렇게 그어줄 겁니다. 뭔 말인지 오케이? 자, 그리고 당연히 원 두 개 나와 있으니까 뭐 그어주는 건 국룰이야. 중심 사이의 거리. 오케이? 그래서 요렇게도 그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맞니? 아, 그러면 이 상태에서 얘들아, 이 상태에서 우리가 구하는 놈이 지금 t니까 t의 길이는 어차피 고등학교 1학년 때 하는 도형의 방정식이잖아. 좌표 평면에서의 대부분의 선분의 길이. 야, 점과 점 사이의 거리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든 공통 접선의 길이든 공통 현의 길이든 전부 다 그 유도 과정이 피타고라스였잖아. 아니, 다른 걸로 뭘 한 적이 있어? 뭔가 제이 코사인 뭐 이거를 한 적이 있냐? 그냥 무조건 피타고라스였지. 직각삼각형 만들어 볼게. 내가 구하고 있는 건 너지. 근데 얘한테서 뭔가 직각삼각형을 만들기가 조금 까다로워 보이니까 하나만 더 할게. 하나만 더 추가할게. 내가 요 원의 중심에서 요 직선에 있지.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려볼게. 오케이? 수선의 발을 이렇게 한번 내려볼게. 수선의 발을 이렇게 한번 내려보면 미안해. 그림이 그지 같아서 미안해. 이렇게 해서 이러면 너무 조그맣잖아. 야, 됐어. 착한 사람 눈한테는 잘 보일 겁니다. 얘들아, 여기 90도 체크되어 있는 거 보이지? 여기도 90도 체크되어 있는 거 보이지? 그치? 그러면 얘네 두 개는 서로 무슨 행한 거야? 평행한 거야. 그치? 아, 그러면 얘가 90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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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도 아니냐? 무슨 사각형? 직사각형. 당연히 너 같으면 요 놈도 누가 되는 거야? t가 되는 거라고. 그치? 선생님, 그런 저 개 족같은 선분을 왜 그으셨나요? 피타고라스 피타고라스죠. 아니, 피타고라스를 쓰려면 일단은 직각삼각형은 있어야 되는 거잖아. 맞지? 그래서 인위적으로 만든 거야. 이 자기적임에, 이 인위적임에 중3 때 너희들은 못 버티고 안 할래 이랬잖아. 그치? 너무 자기적이잖아. 근데 어쩔 수 없어. 이제 나온다니까. 나올 수도 있다니까. 그러면 봐봐. 이렇게 생겨먹은 놈에서 구하는 게 t지. 그치? 스스로 판단해봐. 얘는 어차피 중심의 좌표가 막 나와 있을 거라니까. 막 1,1, 여기는 뭐 3,3 이러면 그냥 d는 그냥 구해진 거잖아. 점과 점 사이의 거리니까. 오케이? 그러면 얘들아, 누구만 주스면 t 끝나? 누구만 주스면 t 끝나? 요거만 주스면 t 끝나잖아. 그치? 그럼 요거 어떻게 구할 건데? 야, 직사각형이라니까? 요만큼이 누구야? 큰 원의 반지름. 그치? 그럼 봐봐. 요만큼은 얘가 큰 R이고 얘가 작은 R이지. 그치? 그러면 얘가 작은 R이네? 즉, 요 직각삼각형의 밑변의 길이는 어떻게 주시면 되는 거야? 큰 원의 반지름에서 작은 원의 반지름을 뭐 하시면? 빼주시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너무 자기적인데요? 선생님 너무 노잼인데요? 어쩔 수 없어. 나올 수도 있다니까. 그래서 요거는 하기 싫은 사람은 그냥 외워두시면 돼요. 외워두시면 되는데 우리의 구하는 공통접선의 길이인 t제곱이라는 거 어차피 피타고라스니까 자, 요 길이랑 요 길이는 내 손에 쥐고 시작하는 겁니다. 오케이? 뭐 하시면 돼? 요놈은 d제곱에서 r-r의 제곱을 빼주시기만 하면 정답이 나오시게 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 오케이? 그래서 마찬가지 디자인인데 애들이 막 의자 끄는 소리 내고 이렇게 마음이 불안해져가지고 하나 더 하고 싶은데 못할 것 같거든요. 이거 공통 내접선이 있어요. 걔도 마찬가지로 피타고라스로 구하는 거니까 그 공식 하나만 구하고 끝낼게요. 얘들아, 그 새끼 공통 내접선이라는 건 중심 간의 거리에서 반지름 길이의
빼주시면 구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림을 관찰해 보시고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얘 가지고 이제 다음 시간에 뭐 자취의 방정식 쪽만 하면 원의 방정식, 우리를 괴롭혔었던 원의 방정식은 거의 끝나거든요. 일단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고생 많이 했고요. 다음 시간에 봐요. 아, 그리고 숙제.